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일부 반등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었으나 결론적으로 고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또 많이 빠지면서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5%, 코스피가 마이너스 1.35%, 이것도 종가에 살짝 들어 올려줘서 이 정도지. 어떻게 보면은 반등하고 또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최근에 시장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은 시장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기한 상태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 시장의 모멘텀이 올리 몇 가지 섹터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런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장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네, 어, 왜냐면 펀더멘털도 양호하고 업황도 문제 없으며 회사 상태도 다 좋은데 종목군들이 계속 빠져요. 계속 빠지고 반등은 하는데, 반등은 빠진 거에 반도 못하고 3분의 1이 일정 부분 살짝 올랐다 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타다가 빠져 죽는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왜냐면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 지수는 사실상 멀쩡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 특정 종목군들이 지수를 떠받들어 버리기 때문에 또 종목군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지는 그런 장세가 계속 연속이 됐죠. 그러니까 마음 급한 투자자들은 잘 안 빠지니까 일단은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 매일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지금의 시장은 좀 급하게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또 계속 8월 달에도 그리고 오늘도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이 이렇게 약세장이고 또한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모멘텀이 있고 시장의 이슈가 집중되고 대장주에서만 놀아야 된다,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설사 그 종목군들이 고점에서 상투를 맞고 폭락을 하겠죠. 근데 그 폭락을 하는 구간도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이 볼린저 밴드를 꺾고 내려와서 반등하는 시점에 올라탄다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는 섹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 안에서 일단은 답을 찾는 게 맞고요. 답을 찾는 게 맞고, 또 한 가지, 시장이 최근에 거의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죠. 이거는 모멘텀의 부재 혹은 다가오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9월 3일까지 해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기준도 일부 시장에 공개가 될 것이며, 또 상법 개정 3차 이제 개정인데, 여기서 일단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 나올 것이고, 혹여나 대주 분리과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말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환호하겠지만, 이런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 9월 3일날 진행된 이 군사 퍼레이드와 함께 이 김정은과 이 푸틴 그리고 시진핑, 이 북중러 3인방이 딱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반미 세력의 이 힘을 과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도 약간 불안한 부분을 만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소설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좀 부담감을 주는 시장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현 시장의 답은 명료하다. 조선의 답이 있다. 조선의 답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오늘까지 해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HJ 중공업 같은 경우도 2만 원을 넘으려고 시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말 방송에서 전달 드렸는데 사실 저도 공략을 못했어요. 왜? 너무 빨리 올라가서 공략을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하나오션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보합 내지는 그 이하권이 좋아 보인다라고 키워드로 언급을 들어놓고 말을 좀 했었는데 그만큼 약간 좀 너무 급하게 오른 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조선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쉬어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는 뭐 시나리오대로 뭐 9월 3일까지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즉 오늘 지수가 빠졌고 지난주 금요일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한 차례 더 빠지면 22조에 육박하고 있는 신용 잔고가 한 번 정도 출렁하지 않겠습니까? 그 출렁하는 구간에 이제 그런 구간에서 약간의 용기를 내서 좀 물려봐도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시장에 있는 좋은 종목군들을 바스켓으로 담아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 시장에서 로봇주가 계속 움직이는데요. 심상치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봇주가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데 이 이유와 근거를 만들 때는 분명히 누군가는 이 로봇에 재료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언론사에다가 그냥 뉴스 언론사 기자들이 그냥 기사를 내겠습니까? 기사를 이런 개별 종목군들에서 기렉이라고 하는데요. 돈 받고 올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돈 받고 올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릴레이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보니까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현 시장 답은 네, 명료하다. 조선이 답이다. 구간이 높아지고 있는 건 부담인데 시장이 네, 볼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이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시세를 분출을 확실하게 못한 게 일단 하나오션 같고요. 세진중공업도 좋아 보입니다. 자, 시장이 여기서 좀 더 빠져주면 분명 종목별로는 가격 메리트가 있겠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서 펀더멘털에 지장이 없는 종목 위주로 바스켓으로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는 똑같은 종목군들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과거의 종목군들 대부분을 저는 관심권에 놓고 대응을 하려고 하네요. 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요 하락 종목수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800개 정도인데 장막판에 이렇게 커졌죠.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9시에 일단은 알테오젠이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고 한번 밀렸다가 여기서 알테오젠을 들어 올립니다. 알테오젠을 뭐 47만원 원저리까지 올렸었는데요. 그리고 알테오젠 좀 빠졌다 다시 47만원 가고 이렇게 가다가 주가는 알테오젠이 일단은 좀 밀리니까 동반해서 그냥 끝도 없이 오늘 밀어버렸죠. 그 말은 시장에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많이 올라왔고 나머지는 못 따라가는 구간에서 제약바이오가 밀려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졌다라고 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나중에 지수 올리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또 저는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볼 때 지수보다 베타가 큰 거는 제약바이오니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량주를 일정 부분은 이번에 하락 구간에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시장은 뭐 고객의 탁금은 무난한 상태에서 이 신용융자를 한 번 정도 털어야 되는데 이 털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 좀 이것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어쩔 수 없이 정강 후약으로 굉장히 아프게 좀 밀고 내려온 감이 있고요. 뭐 내용 좀 읽어가면서 이어가면 자, 8월 말 한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날도 정강 후약으로
마지막 날도 마감되면서 힘이 없이 끝났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장에서 알리바바 AI 칩 생산발 엔비디아 필드 AI 섹터가 일제히 밀리면서 이러한 여파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VEU 취소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기본적으로 시장 하락의 요인이 여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정사실화되는 하락 요인이었죠. 사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철저하게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 나름의 장세가 펼쳐집니다. 한국만의 상대적 강세의 모멘텀이 두드러지는 섹터가 지루한 시장에서 유일한 대안이 되는 모습을 2주째, 아니 오늘까지 해서 3주차로 접어들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말은 이들 특정 섹터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사실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그나마 우상향이면 다행이겠으나 대부분 우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타기 하면 손실만 확대되는 형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았다 라는 것이죠. 이렇듯 지금 시장의 체력이 약화되고 시장 중심에서 멀어지는 쪽은 매물이 차곡차곡 위로 쌓여서 탈출하고 싶어 하다 보니 잘 못 가는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시장 불확실성한 내용들이 모여 있다 보니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절대 물타기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는 게 답이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라는 것은 시장이 정해주겠지만 투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투매가 한 번 정도는 나와주면 좋겠다. 일단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번 주 시장을 전략 후강을 바라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가봐야 알겠으나 대신 항상 지수가 하락하고 시장이 빠지면 우리가 인버스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인버스라는 게 또한 사람 심리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정작 용기를 가져야, 그리고 용기를 가져서 사야 될 것들을 못 사게 만듭니다.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의 장세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2020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이런 1년에 하락 추세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급락시키지는 않아요. 왜? 이미 시장에는 막대한 유동성이 들어와 있고 고객 예탁금이 비록 70조 넘어갔다가 내려왔다 하지만은 여전히 67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큰 MMF 시장에서는요 230조가 쌓였어요. 230조. 즉 사모펀드 쪽의 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행이 안 되고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자금들이 사모펀드 쪽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구간이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증권사에서 나온 시장의 고객 예탁금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외에 더 큰 유동성이 그 밖에서 대기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 차고도 넘친다.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하고 차고도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수가 깨질 일이 없고, 과거처럼 지수가 깨진다면 그냥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로 인버스 고려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선업종이 밸류로는 개인적으로 정말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오버슈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쏠림이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완벽하게 지금 조선주가 부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대응하셔야 되겠지만은 손절을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쪽 안에 계십시오. 이쪽이 수익 낼 확률은 더 높고 손실 볼 확률은 더 낮겠죠. 그리고 손실은 우리가 확정 손실을 만들어 놓고 내가 몇 프로의 손절하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놓고 단타에 들어간다면, 그 원칙만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문제없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조선을 바라봅니다. 자, 일단은 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왜 이렇게 강한 것인가? 바로 상선 모멘텀에서 지난주부터 원래는 MRO 수율이었는데요. 이게 판 뒤집혀가지고 군함 검저로 확대되었다라는 점. 군함 시장이 4,860억 달러로 판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오션은 아침에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뉴스라기보다도 SNS에 전날에
나온 내용인데, 군함 발주에 대한 내용이 쏙쏙 나오고 있다. 군함이 발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하나 오션에 온 거죠. 뭐든지 최초는 한번 오버슈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밀리면 하나 오션 또 볼 것 같고요. 현대 쪽의 합병에 일단은 당장의 수혜는 한국 조선 해양이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미포라든지 둘 다 올라야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둘 다 안 올리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한 조가 빠졌다 올랐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로 봐야 될 것 같고요. HJ중공업은 오늘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상당히 나왔는데 또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 됩니다.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일단 오늘 단일가 걸릴지 안 걸릴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15% 올라와서 어제 오늘 단기가를 안 걸릴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 좀 빠졌다가 2, 3일 정도 고가 놀이하고 한 번 더 튀는지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세 종목만 보려고 합니다. 조선은 딱 세 종목.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SNCS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삼양 컴텍 방산주고요. 느닷없이 재료 없이 신규 상장주라는 명목으로 일단은 신규 상장 시가를 돌파하니 오늘 종가에 오버슈팅이 나왔다. SNCS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MRO를 하는 기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지금 15%를 들고 있는 기업으로서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내일 갈 거 없으면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쪽은 문제 생긴 거예요. 문제 생긴 거기 때문에 주의하고 봐야 되겠다 싶고요. SK 하이닉스에서 사실상 노사 합의가 성과급 1억 인당 준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기업들이 성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항상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 보니까는 반도체 좀 쉽지 않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8월까지 나왔는데 SNS텍이 수출 실적이 미쳤습니다. SNS텍의 이 블랭크 마스크가 어디로 나가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중국으로 나가죠. 중국이 반도체 굵기가 상당히 진화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단편적으로 해서 설명하는 종목이 SNS텍으로 저는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중국이 생산을 많이 늘렸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SNS텍은 하나의 이제 중국발 반도체 기업으로 봐야 되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많이 빠지게 되면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지수가 빠졌다 올라왔을 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유일하다. 2차전지 아니지 반도체 아니잖아요. 2차전지는 안 된다. 2차전지 도대체 왜 미는지도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이 왜 미는지도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좀 많이 빠져야 되겠죠. 얼마 전에 LNF 12 발행하는데 12가 51,000원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빠지고 나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 BM 지금 시가총액이 12조입니다. 좀 더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답이 아닌 거예요. 2차전지.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왜 움직이냐? 얘네들은 실적이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꿈을 먹고 자라니까, 그 꿈의 크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차라리 같이 실적이 안 나온다면 제약바이오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오늘 느닷없이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에 특허 분쟁에서 할로자임이 한 발 물러난 거, 그리고 9월달이면 이제 머크 SC의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요한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빠지면 올릭스, 리가캠, ABL은 오늘 그 임상 데이터가 나와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나는 팔 거야 라는 투자자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보통 세론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은 한번 한 템포 쉬어보고 보는 용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좌우지간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체크를 해놓고 보고요. 여기에 없지만 ST팜 올해 하반기 미중에 이 생물보안법 이슈가 다시 뜰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T팜은 따로 나중부터는 이제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ST팜도 좋다. ST팜도. 자, 그리고 전력인프라 쪽 수출 데이터 좋다. 빠지면 사라.
구간은 여러분들 잘 챙겨서 뭐 지지와 저항 딱 보면서 빠지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는 저는 안미경중 이 이슈로 빠지면 산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엔터는 바라봅니다. 엔터 종목 중에 진짜 펀더멘털 좋은 종목이 최근에는 정말 많아요. 실적도 괜찮고 문제도 없고 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분할 매수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로봇주가 뭐 최근에는 로보티즈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원익홀딩스 가고 그리고 뭐 코닉이라든지 뭐 수도 없는 종목군들이 막 올라오는데 생각 이상으로 지금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쪽 로봇주들은 테마일 수도 있는데 연말에 있을 게 지금 유니트리 중국의 유니트리의 IPO 그 다음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점점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듯합니다. 그게 이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신고가를 쳤던 요인이고 현대오토웨브도 동시에 올라왔던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글 읽어보시고요. 뭐 지수 좀 보면서 종목단들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60일 이평선이죠. 지난번에 6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균적 반등을 하고 이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요. 내일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증시가 반등을 하면 내일 1차적으로 좀 올라왔다가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 파란색이 11선이거든요. 위에 하늘색이 5일선이고요. 5일선을 맞고 떨어졌다. 내일 5일선이 떨어지겠죠. 11선 떨어지겠죠. 반등하면 5일선 맞고 또 떨어져서 이게 우하형 하기 때문에 밀고 내려오면 내일이 예를 들어서 이걸 강하게 깨면은 사실 3050이나 60 이런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자 코스닥 기준에서는 코스피보다 더 안 좋죠. 코스피보다. 근데 여기 이 구간에서는 또 지지될 수 있습니다. 빼는 거 보고 적어도 이런 아래 구간까지 내려오면 이때부터는 좀 봐보자, 뭐 관심 가져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어찌됐든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빠져도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하지 않겠느냐 정도로 지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주부터 볼게요. 한국 HD, 한국, 조선, 해양 지금 위에 올라와서 뭐 윗꼬리 좀 달고 있는데요. 빠지면 지지받고 올라오겠죠. 빠지면 이런 구간들 빠지면. 그리고 하나오션은 여기 앞자리 이 고가를 만들어 놓은 자리와 여기 시가부터 떨어진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인 11만 6,500원을 돌파하고 밀려서 3일선이든 5일선 지지를 하면 이 윗구간 돌파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오션이 뚫냐 못 뚫냐 이 관계 같고요. 아침에 하나오션은 원래는 마이너스권에 좀 걸어놨었어요. 장전에 마이너스권에 쭉 걸어놨는데 체결을 못 시켜가지고 아침 고가 돌파할 때부터 뭐 불타기 식으로 좀 들어가서 뭐 일부 이렇게 매매하고 좀 나왔고요. 뭐 내일도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좀 봐볼 것 같고 그 다음에 HJ 중공업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좀 올라가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의 대장주가 된 거고요. 지금의 대장주가 된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냥 안 죽습니다. 내일도 빠져도 또 올라오고 아래꼬리 잡고 막 이 난리 부르스를 칠 거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노는 게 맞겠죠. 그리고 세진중공업 아마 단일가에 안 걸리기 때문에 내일 오히려 시가부터 좀 올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빠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사실 좀 걸어놨습니다. 종목을 매수를 좀 밑으로 좀 깔아놨어요. 좀 물리고 내일 좀 빠지면 좀 물려볼까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SNC스 보면은 이때 그 시가죠. 시가 57,000원인데 시가가 57,000원 시가가 51,900원 맞나? 51,000원 지금 시가 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내일 밑에 있는 5일선이 올라와서 5일선 맞고 이렇게 끄집어 올린다면 의외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런 강한 종목군들 봐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시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 친구의 종가네요. 이때 상장했을 때 종가 구간에서 처음에 저항을 받고 깼다가 올리면서 시가 개파락을 했는데 이때의
이 종가가 지지가 되면서 오늘 강하게 시세를 분출한 거 아닙니까? 왜? 방산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라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돌파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 목표 주가는 이 상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는 전략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일단 거래대금 대략 5,800원 정도 좀 터지면서 움직였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사실 알테오젠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의 조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았고 이 자리가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좀 매물에 지금 벽에 좀 있는데요. 빠졌다가 이거 흡수하면서 올라온다면은 또 다른 관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올릭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빠지게 된다면 이런 친구들도 의미 있는 구간들만 차트에다 선을 그어 놓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강하게 이탈하더라도 뭐 45일선에서 나는 본다든지 이런 자리들을 체크해 놓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력 인프라 효중 현대일렉은 너무나도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LS 계열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약하면 약한 대로 더 싸게 살면 되는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약하면 약한 대로 더 싸게 내려왔을 때 싼 가격에 사면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면 이제 매매는 뭐 현대힘스 아침에 좀 빠르게 칠 때 현대힘스 좀 들어가서 분할로 여기까지 매매를 좀 했고요. 뭐 한 5% 최고 수익률 한 4.7% 정도 찍혔던 것 같은데 분할 매수 매매하다 보니까 거만 피었어요 하나. 그다음에 로봇주는 JNR, KNR 시스템 좀 들어와서 설마 상 가겠어 다시 했는데 설마 상 가서 상 근처 한 틱 아래에서 일단 다 매도하고 지금 시간에서는 제니얼 로보틱스 상승인데 상승의 이유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져서 의미 있는 거죠. 바닥권 최대 거래량은 원래 뭐든지 의미가 있고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지금 1000억이 터지는 것도 의미는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KNR 시스템 상한가 전량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에서 재무가 상당히 불량한 기업이 일단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올라왔는데요. 시가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닉 로보틱스 이것도 좀 지켜는 볼 것 같습니다. 좀 이때 굉장히 좀 세게 올라왔던 종목이 엄청 빠져가지고 좌우지간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다라는 거. 주식수가 좀 적네요. 주식수가 600만 주뿐이 안 되는 종목이 지금 1200만 주, 즉 주식에 한 바퀴가 돌았다라는 거는 뭐 팔놈들 다 팔고 한 거죠. 물려있던 사람들 털린 만큼 다 털린 그런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엔터 쪽은 저는 SM 일단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 쪽은 SM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전 쪽에서 뭐 BHI라든지, 그 다음에 S&T 에너지라든지, 원전으로 봐야 될지, LNG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쪽도 지금 수주잔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많이 떨어지면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려 보는 거죠. 이런 자리까지 빠지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어려운 장 여러분들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